본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삶 속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C&M 스토리인의 김진중입니다. 요즘 이맘때면 들려오는 따뜻한 종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세군의 종소리인데요. 8년째 구세군과 함께 추운 거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채우고 있는 파페라 가수가 있어 화제입니다. C&M 스토리인 오늘의 주인공은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파페라 가수 이사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얼굴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근데 마음이 더 예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올해로 8년째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대사로 거리 모금할 때 노래를 거리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한데요. 추운 날씨에는 일단 호흡하기가 힘들고, 하지만, 자선냄비에 이제 기부해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노래를 멈출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세계적인 가수가 이 구세군 이 자선냄비 모금하는 거리에 함께 노래하는 그런 경우가 역사상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어요? 자선냄비 역사상, 거리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서울역을 지나다가 너무 많은 이제 노숙자분들을 뵈서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도움이 되드릴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자선냄비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서 이제 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리 공연을 함께 하시면서 거리 공연 나름의 특색이 좀 있잖아요. 노래를 선곡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노래를 주로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파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파페라 장르의 곡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사실 해년마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이, 네. 대표적인 곡들은 넬라 판타지아, 아니면 뭐 타임 투 세이 굿바이라든지 대표적인 곡들을 하는데, 이게 경기에 따라서 그 해에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 곡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를 직접 해주신다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거리 공연이다 보니까 실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시설도 조금 열악하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상황이 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상황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때가 한 체감온도 20도, 영하 20도 정도 네.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 많이 추웠는데 호흡도 잘 안 되고 했는데,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노트북이 이제 얼어서 음악이 끊긴 거예요. 그 정도로 추워서. 네네. 그래서 이제 안에 가서 이제 녹여서 한 30분 동안 녹여서 다시 노래했던 기억이. 와, 이 노트북까지 얼어서 추위를 못 견디는 그런 날씨에도 공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좀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았잖아요. 자선 냄비 이 모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실제 함께 하시면 체감하시는 정도도 좀 남다를 텐데 이번 연도엔 좀 어땠나요? 제가 8년간 모금 활동을 네. 해오면서 올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특히 명동에서 요즘 이제 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네. 외국 분들이 거의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20% 정도는 이제 한국 분들이시는데 노래 이제 서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실 뿐더러 자선 냄비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공연을 시작하신 지 벌써 8년째 접어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많은 자선 행사 그리고 또 애국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 생활도 또 오래 했었고 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다짐한 게 있다면은 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꼭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네. 또한 저희 이제 부모님과 이제 약속한 것도 또 그거였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건 이제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제가 이 사회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이제 뿌듯한 거고 또 이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제 노래 처음에 시작했던 네. 본연의 자세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은 몇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재능 기부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봉사 활동 하시는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또 가장 열정을 바쳐서 하시는 봉사 활동이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하는 이 성악교실이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지적장애 아이들의 그 단체 이제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네. 그 단체에 제가 이제 무엇을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노래하는 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의 치료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노래로나마. 그리고 또 무대에 서는 데 있어서 같이 무대도 서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가르쳤고 또 그래서 이제 처음 무대로 이제 올스타전에 애국가를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지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장애우들에 대해 이제 편견이 많이 없어지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2010년이었죠. 그때만 해도 편견이 많이 있었던 해라서 네. 좀 가슴 아픈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네. 네, 이렇게 예쁜 선생님이 와서 노래를 가르쳐주면 우리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참 반응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좀 어땠나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네. 정말 반응이 별로였어요. 누구지? 그리고 다 따로따로 뭐 창가에 가서 노는 친구 아니면 엎드려 있는 친구 거기에는 이제 그 지체장애부터 이제 지적장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친구들의 집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마냥 말을 하기보다 노래를 불러줬어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줬고 그때부터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래로서 이제 소통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참 따뜻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파페라 가수 이사벨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촉망받는 성악가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페라 가수로 전향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영 아티스트로서 그때는 이제 오페라단에서 이제 디렉터 분이 제 이제 교수님이셨거든요. 대학원 때 교수님이셨다가 이제 디렉터로 가시면서 제가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같이 간 케이스인데 네. 많은 걸 이제 그때 많이 배웠었죠. 오페라 이제 지휘자님이라든지 디렉터 분이라든지 각 이제 오페라단에 다니면서 네.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럽 투어 하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일주일 전에 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그 역이 다른 유럽 소프라노로 바뀌게 돼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충격을 네. 받아서 목소리를 한 6개월 동안 잃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렉터 분이 이제 굳이 오페라 아니어도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하면서 파페라라는 이런 오디션, 윈이라는 오디션이었죠. 오디션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거기에 운이 좋게 이제 오디션에 선택이 돼서 파페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인생의 슬럼프를 인생의 기회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성악가에서 파페라 가수로 전향을 하신 것 텐데 이 파페라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페라의 매력은 아무래도 오페라 할 때는 대중들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는 없는 그쵸. 장르잖아요. 네. 특정한 분들만 이제 좋아하시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파페라는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서는 무대들도 아주 다양한 무대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이 파페라 가수 이사벨로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7월 싱글 앨범 발매하셨다고 들었어요. 코리안 월드 슈퍼보이즈라는 앨범을 발매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 발매가 된 거죠. 반응이 좀 어땠나요? 제가 그 음악을 정말 아끼고 아끼던 음악이었거든요. 네. 사실 미국에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해오던 음악이었는데 그 음악이 그렇게 그러니까 파페라라는 장르가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음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또한 거기 타이틀을 코리안 슈퍼보이스라는 네. 타이틀을 달았던 이유도 이제 한국인이라는 한국의 파페라 가수도 해외에 있는 파페라 가수 못지않게 이런 음악 장르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네. 마이 에덴 다음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이 에덴이 제 그 드라마 OST. 네. 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 마이 에덴을 좋아하시던 팬들은 많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분들이 그 음악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언젠가는 Time to Say Goodbye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정말 돋보이는 실력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착한 심성도 가지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이사벨이라는 가수를 파페라 가수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대중들이 아직까지는 이 파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거나 서운하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세요? 사실 많이 서운한 적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인지도라는 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사벨 하면은 인지도 없잖아 뭐 한다든지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르상 인지도에
국한되지 않는 정말 그 아티스트로서 뮤지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네. 파페라 가수들이 많거든요, 주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파페라 가수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더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왕성한 활동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사벨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국민 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 자켓에 무궁화 문양도 넣으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또 이 태극 문양을 이용해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관련된 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건 어떤 네. 건가요? 제가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집중을 해주시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차근차근 제가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자켓에 항상 Because I'm Korean이라는 항상 용어와 함께 태극 마크를 이제 네. 리디자인한 리폼을 하는 거죠. 그 마크를 이제 항상 같이 곁들여고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항상 빨강과 파랑색의 태극 마크의 그 상징적인 걸 항상 넣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자켓에 제가 이제 무궁화를 처음으로 넣었던 이유는 사실 벚꽃 축제도 많고 다른 그 꽃 축제는 많잖아요. 튤립 축제라든지 뭐 많은데 우리나라의 꽃 상징인 무궁화의 축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나라든지 장미꽃보다는 무궁화를 선물해 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게 자켓에 무궁화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된 국가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통일을 바라는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제 지도에 무궁화가 그려진 그 자켓을 한번 선택해 보았어요. 네. 네. 와, 정말 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까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나 이 특별한 날 남자친구분이나 이 팬분들에게 무궁화꽃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받아보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온다면. 네. 앞으로 이 이사벨의 팬이라면 이 장미꽃보다는 무궁화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이 세계에서도 많이 이제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연을 할 때 난 정말 대한민국인이 뿌듯했다. 그런 경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 이제 미국에서 네. 갑자기 사실 그전에는 이제 일본 상품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 제품들이 이제 전자샵을 가건 네. 아니면 이제 스토어를 가건 한국 상품들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뿌듯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이 거의 이제 전화기를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뿌듯하고 또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공연을 하시면서도 늘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자켓에도 그런 문구를 넣는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어린 친구들이 우리 이사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파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일단
노래를 하는 데에 대한 열정? 제가 코니 텔벳한테도 그랬었어요. 그 영국의 노래하는 친구 코니 텔벳 그 친구한테도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이다. 예술은 끝이 없는 길이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 이제 사람들과 노래로서 소통할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이제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지만 저도 이제 봉사 나눔 활동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배워가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제 내면의 세계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네. 이제 점점 무대에 설 때마다 관중들이 점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노래로서 소통하는 길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관객과 소통해라.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사벨 씨는 이 소통을 봉사라는 것으로 함께 이렇게 함축시켜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해져요. 앞으로 또 가수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테고 또 이런 재능 기부자 또 봉사자로서의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가수 이사벨은 가수 이사벨 하면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 네. 네,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 또 봉사와 나눔을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수. 그렇게 기억이 되면은 정말 제 꿈이 실천해진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럼 앞으로 이 재능 기부와 이 봉사와 관련된 계획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봉사 나눔 활동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자선 냄비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건 자선 냄비가 시작된 건 1891년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그러니까 1000명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자선 냄비의 시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1928년도에 첫 20군데에 설치가 돼서 첫 번째 모금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 단위가 얼마였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800원대였대요. 제 기억에 828원 정도 네.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선 냄비는 주위에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 특히 요즘에는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자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선 냄비는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모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보면 종교적으로나 아주 많이 그 악플이 달려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추운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좋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이 겨울이니까 더 따뜻하게 나눔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구세군 모금도 하고 또 이사벨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사벨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화요일
광화문 2시부터 항상 자선 냄비 거리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목요일 명동에서 6시부터 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이사벨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 시간 잘 체크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신곡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뜨끈뜨끈한 신곡인데 요즘 반응이 어떤가요? 새로 지금 시도를 해본 곡이라서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최초로 어번, 발라드, 파페라 장르를 네. 출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사랑을 해주시겠죠? 저도 아직 이 신곡까지는 못 들어봤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얼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이 파페라 가수 이사벨을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2015년도 12월에 지나가시면서 자선 냄비에 기부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15년 많이 힘드셨죠? 지나가시다가 제 노래 들으시고 마음 치유하시고 또 희망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사벨을 만나서 또 지나가다 이사벨의 노래를 듣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파페라 가수 이사벨. 그죠?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akes me